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트럼프하고 조 로건 인터뷰 지금 뭐 하루 조금 지나서 3천만 회, 3,500만 회 기록했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찾기가 힘들어요. 벌써. 예, 딴지를 걸고 있는 게 뭐 유튜브가 뭐 제 채널만 탄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기득권 진영 그리고 민주당 진영, 주류 언론 진영하고 반대되는 내러티브를 펼치면은 이렇게 탄압하는 건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동영상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럼블이나 이런 다른 플랫폼도 찾고 있는 건데요. 예, 그래도 여전히 이제 유튜브가 제일 막강하죠.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거 찾아보려고 조회수 좀 그 확인하려고 찾아봤는데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결국에 찾아냈는데 지금 3,500만 기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또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기 힘들게 해 놨다 그러면서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 뉴저지 연방 사실상 차기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이 어 상원이 되는 앤디 김 현 연방 하원의원하고 인터뷰도 짧게 가졌습니다. 참 민주당원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정말 다르구나 우리들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다르구나. 예,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불법 체류자 1,200만 들어온 거 그 숫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제대로 대답을 못 했고요. 그냥 "그 숫자보다는 적을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얼버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화석 연료를 통해서 어쨌든 트럼프가 72년 만에 에너지 독립국을 만들었는데 미국을. 자꾸 이렇게 그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에너지 의존국이 돼야 되는데 중동. 그것도 미국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 오펙하고 오펙한테 이렇게 빌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게 좋은 거냐. 그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답을 명확하게 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단지 어 "에너지 독립국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뭐 메인스트림 그런 어젠다인 그런 대체 에너지 중요성도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에너지 독립국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책이 맞다고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 대목은. 예, 이게 줌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 그 이 앤디 김 쪽 그 행사에서 그걸 녹화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녹화본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앤디 김하고 이렇게 질의응답 가진 시간. 어쨌든 최초의 한인 연방 상원의원이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연방 상원은 아까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공화당이 53석까지 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앤디 김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연방 하원은 가져갈 거라고. 지금 주류 언론들은 그 내러티브를 가고 있습니다. 상원은 뺏기되 하원은 민주당이 지킨다는 식으로. 제가 볼 때는 백악관 연방 상하원 다 공화당이 가져갈 것 같고 그래야지만 트럼프가 자기 정책을 국내 정책을 잘 펼칠 수가 있죠. 자, 보시면은 유튜브에 이렇게 그 보시면은 트럼프하고 조 로건 이렇게 딱 치면은 안 나와요. 안 나와. 예. 이게 지금 이게 딱 보시면은 트럼프하고 로건 제가 딱 쳤거든요. 안 나옵니다. 찾기가 힘들어요.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자, 이렇게 장난질을 합니다. 유튜브가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나오네요. 3일 만에 3,600만. 제가 볼 때 이렇게 가리지 않았으면은 지금 알고리즘 이거 비판해서 다시 또 올린 것 같아요. 지금 여러 보수 진영에서 비판하니까. 그전에는 제가 계속 내려도 안 보였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이게 만약에 이렇게 섀도우 배닝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이미 한 5천만 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그 누가 댓글 다신 분들 중에서 그 조 로건 그 내용을 좀 요약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요약 그 하이라이트 모습들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로건하고 인터뷰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후회되는 게 있다고. 후회되는 게 있다고. 가장 크게 실수한 게 있다. 어떤 실수인 것 같습니까? 제가 원용석 진실정치 하면서 가장 많이 그리고 저기 오베드 때도 비판을 많이 좀 했죠. 트럼프 비판 아마 보수 논객 한인 논객 중에 한국 한인 논객 중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그런 트럼프 약점을 비판한 것 같은데 바로 인사 문제. 제가 잘못 골랐다. 존 볼턴도 잘못 골랐다고 얘기했고 뭐 유용하게 썼다. 존 볼턴 책을 제가 지금 다시 읽고 있는데 그
화이트 하우스 뭐뭐 아주 그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딴 인간은 존 볼턴은 자기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더 위에 있는 어른인 양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트럼프를 그렇게 책으로 비판하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선출되든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싸가지 없는 정신 나간 사람이고 존 켈리 비서실장도 정신 나간 사람이었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정신 나간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윌리엄 발 법무장관도 정신 나간 사람이었고 줄리안 어산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정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다 엉망이었죠, 뭐. 근데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루키 실수였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트럼프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딱 인사 문제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딱 맞아. 그런 게 좀 모자랐고 또 그 사람의 평소 신조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은 절대 채용하지 않는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루디 줄리아니하고 크리스 크리스티도 법무장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뉴트 깅그리치를 부통령 고르려고 했는데 안 골랐죠. 결국에 그 가장 자기한테 충성스러웠던 인물이 어떻게 보면 뉴트 깅그리치 당시만 해도 크리스 크리스티하고 루디 줄리안이었는데 다 셋을 이렇게 배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루디 줄리안이만 끝까지 트럼프 편 들었고 나머지 둘은 아니었죠. 그 뉴트 깅그리치도 지금 농객으로서 트럼프 편을 들고 있고요. 근데 부통령으로 뉴트 깅그리치를 하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인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존 볼튼 그리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큰 실수였고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데려온 이유가 뭐였냐? 제가 이거 관련 서적은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얘기할 수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마크 밀리는 이제 적이랑 같이 간 한 배를 탄 사람이에요. 짐 매티스 국무장관, 국방장관으로 유명했죠. 짐 매티스하고도 이렇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고 트럼프가 이 책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그 매주 미팅을 가졌습니다. 아침 식사 미팅. 짐 매티스 전 국방장관, 그리고 그 존 볼튼 전 국가안보부 장관 당시에는 이제 현역이었고요. 그리고 존 켈리 전 비서실장 요 셋이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트럼프를 이렇게 많이 비꼬 옵니다. 예, 내용을 보면 트럼프 이게 전반적으로 트럼프를 굉장히 우습게 보았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존 볼튼도 그렇고 짐 매티스도 그렇고 그 존 켈리도 그렇고 트럼프를 굉장히 이렇게 말썽쟁이처럼 그렇게 다뤘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존 볼튼 책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말썽쟁이고 악동인데 얘를 어떻게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나 그런 입장으로 책을 썼어요. 딱 보면은 그렇게 싸가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그럼 대통령으로 출마하든지 예? 자기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기는 명령에 따라서 복종해야죠. 그게 자기가 할 일이고 뭐 의견은 제시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결국에는 대통령 뜻을 따르든지 나가든지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트럼프가 해고를 잘 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다행히 해고를 잘했고 트럼프는 최대 장점이 이렇게 후회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큰 실수였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앞으로 실수를 해도 앞으로 전진하는 그 능력만큼은 제가 볼 때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실수를 이렇게 빨리 잊고 전진한다는 게 트럼프의 최대 장점이에요. 그건 또 바로 그래서 이렇게 존 볼튼 해고하고 존 켈리 해고하고 잘했습니다. 짐 매티스도 해고하고. 그게 능력 부족이라서 해고한 거예요. 짐 매티스도. 맡겼더니 이렇게 ISIS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면서 트럼프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쫓아낸 거예요. 존 볼턴은 이제 그냥 툭하면 전쟁 일으키자는 그런 미치광이 전쟁광이고 이라크 치자고 주동한 사람 아닙니까? 예. 처음부터 깜도 안 되는 사람을 그렇게 넣은 거예요. 존 볼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딱 이미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트럼프 측근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을 골랐냐고. 근데 야, 나 지금 벌써 임명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임명하고 나서도 좀 문제가 많다는 거를 평상시에 느껴서 이렇게 기회만 되면은 내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존 볼턴은 good cop, bad cop에서 bad cop 역할을 했던 거죠. 존 볼턴이 그냥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그냥 이용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존 볼턴이 며칠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트럼프는 파시스트가 아니다. 파시스트 하려면은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머리가 트럼프가 돌대가리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가지가 없죠. 자기한테 그래도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맡겼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트럼프를 두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존 볼턴도 존 볼턴뿐만 아니라 존 켈리는 뭐 트럼프가 히틀러처럼 그런 장군들 자기한테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지어낸 것 같아요. 존 켈리도 비서실장이면은 감사하게 여기고 트럼프를 잘 따랐어야 되는데 충성스럽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을 또 데려가면 안 되죠. 이번에 두 번째 임기 때는 잘 해야 됩니다. 예. 트럼프가 인사 문제가 항상 걱정돼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가 바로 그게 가장 큰 실수였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오콘 고른 거 얘기하는 거지? 조 로건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오콘 고른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맞다. 네오콘이란 건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존 볼턴. 예. 그 코수염 기른 사람은 알죠? 제가 얼굴 뭐 사진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외모부터가 비호감이에요. 솔직히 그 사람은 이상하게 코털도 이렇게 이상하게 길러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싸가지 없는 인간들인지 이 사람들 책을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야, 완전히 얘네들은 지가 왕이라고 생각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존 볼턴 책을 보면은 트럼프가 원래 국무장관으로 또 누구를 고려했는지 아십니까? 존 볼턴에 따르면 그 책에 따르면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니키 헤일리를 국무장관으로 고려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정말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쁜 조언 듣고 이렇게 골랐던 것 같아요. 또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득권 애들도 굉장히 경쟁력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생존하기 위해서." 점수를 줬어요. 크레딧을 줬어요. 기득권에 대해서도. 기득권 공화당원에 대해서도. 비즈니스맨 필 루펀 이분이 이제 그 굉장히 비판적이었다고 그럽니다. 이분이요. 예, 필 루펀. 존 볼턴에 대해서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임명했냐고. 그래서 존 볼턴을 자기는 잘 이용했다. 미치광이이기 때문에 미치광이 작전에 쓸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까? 존 볼턴 때문에 이라크에서. 부시 정권 때. 부시도 정신 나간 대통령이었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언론들이 자기를 So I always got more publicity than other people. 왜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항상 언론 노출이 잘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조 로건이 I could definitely tell you. 내가 얘기해 줄게요. 당 당신이 미친 소리 진짜 미친 소리 많이 하지 않았냐. You said a lot of wild shit. 이랬거든요. 예. And then CNN in all their brilliance by highlighting your wild shit made you much more popular. CNN은 당신을 깎아내리려고 막 그렇게 한 거지만 어쨌든 결국 그게 당신을 더 띄우게 된 거다. 왜냐면 트럼프가 이제 그런 wild shit이라는 거는 뭐 과장된 이런 표현들, 극단적인 표현들을 좀 한 건데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게요. 예. 근데 사실에 근거한 과정이었습니다. 대부분. 그게 트럼프를 오히려 뜨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nd they boost you in the polls because people were tired of someone talking in this bullshit pre-prepared politician lingo. 예, 그러니까 다른 고리타분한 정치인들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랐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좋아하는 거죠. 저도 이런 트럼프의 저는 그런 레토릭을 수사법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국내 정책, 외교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전적으로 찬성해요.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격 덕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웃사이더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안 그랬으면 당선 안 됐어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 로건이. And even if they didn't agree with you, they at least knew whoever that guy is. That's him. That's really him.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솔직하고. 트럼프처럼 솔직한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트럼프만큼 누가 더 솔직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좀 허심탄회하게 제가 말하는 게 뭐 팩트로 이렇게 따지면 100%다 정확한 얘기다.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정직하다는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트럼프를 보면.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언론 보도와 달리. 저도 제가 트럼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직하기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전반적으로.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낸시 펠로시 이런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예. 척 슈머, 뭐 엘리자베스 워런 이런 사람들보다 당연히 트럼프가 낫죠. 예, 다른 정치인들 뭐 미치 머카노보다도 낫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 로건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공화당원들이 반항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The rebels are Republicans now, though. Like you want to be invisible, you want to be punk rock, you want to like buck the system, you're a conservative now. 지금은 이제 그 펑크 락 정신을 갖고 있는 게 보수라는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기득권하고 반대되는 거. 기득권은 무조건 민주당 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공화당이 반항아들이다. 그리고 시스템에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공화당원들이다. That's how crazy. And then the liberals are now pro silencing criticism. 지금 세상이 이렇게 미쳤다 그러면서 이제는 진보 진영이 그 비판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취소 문화 이끌고 they're pro censorship online 검열 선호하고 they come in regulating free speech and now regulating the First Amendment. It's bananas to watch. 이제는 그 수정헌법 1조도 검열하려고 그러고 이거 완전히 미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조 로건이 카말라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 로건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X에 정확하게 맞다. 조 로건의 지적이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 기득권 진영이 지금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나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반드시 보복 정치 해야 된다. 보복 정치라는 표현이 싫으면은 뭐 정의 실현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건 보복해야죠. 이런 건 보복해야죠.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절대 안 되고 오바마까지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오바마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그들의 부정부패 낱낱이 파헤쳐야 됩니다. 트럼프가 들어가면 안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다시 대통령 되는 이 정도까지 트럼프가 탄압을 받았는데 그것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 FBI가 수색하고 압수수색하고 보복해야죠. 정의 실현해야죠. 정의 실현. 정의 실현 하려면은 응징해야 된다. 오바마, 바이든 다 응징해야 된다. 그리고 소로스까지도 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조지 소로스 그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행동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파헤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도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트럼프가 다시 들어간 거에 대해서. 백악관 그럼 뭐하러 다시 들어갑니까? 그런 거 정리 안 하려면. 정치를 공정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예.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때 이제 오바마가 물러나고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갈 때 오바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조심해야 된다. 북한이 가장 큰 문제다.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이렇게 전쟁 일보 직전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 상대로 막 어마어마하게 세게 얘기를 해가지고 김정은이 아주 그냥 공포에 질려했죠. 솔직히 예, 공포에 질려했죠. 친북 인사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공포에 질려하고 두려움에 떨었죠 김정은이. 그래서 SOS를 쳐가지고 결국에 정상회담이 된 겁니다. 예.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와 친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해지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뭐 미사일 안 날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do you ever do anything else? Why don't you go take it easy and relax? 이제 그냥 자꾸 핵 개발에만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좀 릴렉스해라. 해변가도 가고 좀 이렇게 여유 좀 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맨날 핵만 만들지 말고 이런데
해변가 앞에 여기 콘도 만들고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조 로건이 이제 트럼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버트 F 케네디하고 손잡은 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미국인들 건강을 다시 챙기자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좋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조 로건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조 로건 이 인터뷰 지금 유튜브로부터 탄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500만 뷰 기록했거든요. 그 3,500만 뷰는 카말라 해리스가 출마하고 나온 모든 언론 노출 합친 그 조회수보다 더 많다고 그럽니다. 이 한 번의 출연이. 그 정도로 조 로건은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제가 볼 때 조 로건 한 명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그리고 ABC, NBC, CBS 합친 것보다도 영향력이 더 커요. 그만큼 그 팟캐스트가 지금 판도를 바꿔놨고, 사람들은 다 유튜브나 이런 스파티파이나 럼블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럼블도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오케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런 음식에 대한 것, 그 건강, 그 화학 제품 조심해야 되는 것, 이 식료품에 들어가는 화학 제품들 조심해야 되는 거, 그거는 동의하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환경 이슈. 너무 이제 기후 변화 노래 부르죠. 또 케네디 주니어도 아직 세뇌 탈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그래서 화석 연료를 활성화하자는 게 이제 트럼프 메시지 아닙니까? 예. 화석 연료 활성화 100%, 200%, 10,000% 모든 미국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지해야 되는 메시지예요. 화석 연료 활성화. 그리고 저는 키스톤 파이프라인,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도 다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 로건이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면서 트럼프한테, 그러면서 우리 식품에는, 미국 식품에는 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인 화학 물질과 성분이 지금 이렇게 들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음식에는. 시리얼도 대표적인 사례죠. 자, 그래서 조 로건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충제와 제초제, 그리고 정말 불필요한 많은 게 우리 음식에 뿌려지고 있다. 그리고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케네디 주니어가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젊은이, 미국인 젊은이 70%가 건강 문제 때문에 군대에 갈 자격도 없다. 예.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70%. 미국 군대에 입대도 못할 정도로. 자, 그럼 마크 밀리 합참 의장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왜냐하면 바이든이 그냥 합참 의장으로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까? 마크 밀리는 중국한테 미리 알려주겠다고 한 반역자예요. 트럼프가 예를 들어 중국을 공격할 거라 그러면 자기는 중국한테 먼저 통보하겠다. 그런 반역자를 밑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사형감이라고 봐요, 저는 마크 밀리는. 사형감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형시켜야 되지 않나, 솔직히. 제가 이런 표현은 좀 세지만 마크 밀리 정도면은 이거는 사형감이다. 미국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자기가 중국한테 밀고 하겠다고 공격을 먼저 할 거면은 사형감이라고 봐요. 사형시켜야 된다고 봐요, 저는 마크 밀리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 철수 실패 수십억 달러 상당의 장비를 남겨둔 마크 밀리에 대해서, 합참의장에 대해서 멍청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무기들을 다 놔두고 나오자고 한 게 마크 밀리였대요. 다 필요 없다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했을 때.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 무기들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멍청한 돌대가리 마크 밀리 합참의장 때문에. 트럼프 취임 첫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마크 밀리 합참의장직에서 사임시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사형 내지 무기징역 때려야 돼요. 반역죄로. 군법회의 통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도 조 로건이 먼저 꺼냈습니다. 카불 공항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사망한 미군 장병 13명 외에도 미국이 탈레반 군사 퍼레이드에서 수십억 달러 상당 장비를 남기고 떠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걸 이제 탈레반이 미군 무기들을 가지고 퍼레이드를 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트럼프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메인스트림 미디어만 보는 사람들 이런 내용 몰라요. 무기 놓고 온 거.
그래서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이 철수 계획에 관여한 모든 사람을 해고했어야 한다면서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낸 마크 밀리를 이제 문제 삼고요. 합참의장 날려버려야 되죠. 제가 생각한 작년 9월에 이미 나갔죠. 예, 마크 밀리 나갔습니다. 예, 합참의장직에서. 제가 워낙에 그냥 마크 밀리 최악의 반역자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이렇게 저 군법회의 통해 가지고 교도소에 쳐넣어야 된다고 봐요. 마크 밀리는 반역자고 반역 혐의로 이렇게 기소돼야 된다고 봐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가면 법무장관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반드시 마크 밀리 합참의장 그 기소시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 법원이 아니라 일반 그런 법원이 아니라 민간 법정이 아니라 군법회의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반역죄죠. 반역자예요. 마크 밀리는.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 woke 좋아하고 성전환 뭐 이런 이슈들도 다 찬성하고 그런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공산주의 노래 부르고 앉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 더 좋아했겠죠. 트럼프보다. 누차 얘기했죠.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팬데믹 관련해서 중국은 응징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국제사회에서 응징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중국은.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그 딥스 진영이 저는 팬데믹에 관여했다고 봐요. 중국하고 중국 정부하고 딥스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낱낱이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고 봐요. 중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팬데믹 그 이슈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이거는 낱낱이 파헤쳐야 돼요. 우한 폐렴, 예, 중국 바이러스, 예, 코로나 바이러스. 저는 이상하다고 봐요. 이거는 일부러 이거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중국을 조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꼭 미셸 박스틸 의원,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 연방 하원 45지구 유권자들은 꼭 미셸 박스틸 현역 연방 하원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렌지 카운티 쪽이죠. 한인이 가장 많아요. 지역구에서 3만 명이 넘습니다. 유권자가.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그람 공군기지가 중국이 핵미사일을 만드는 곳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다. 중국이 핵미사일을 만드는 곳에서 1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미군이 모든 장비를 갖고 떠났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마크 밀리가 저는 반역자라고 봅니다. 도대체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왜 그런 무기들을 미국의 수백억 달러 무기들을 아프가니스탄에 놓고 오게 했는지 이상하다고 봐요. 미국이 완전 미쳤어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모든 비행기, 모든 나사, 모든 텐트를 꺼냈어야 했다. 그렇게 말했다. 그때 밀리가 멍청이라는 걸 깨달았다. 밀리는 다 두고 오자고 해가지고요.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더라도 모든 것, 우리가 미군 그 군수 장비들은 다 끄집어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가. 바이든은 어떻게 했죠? 다 놓고 왔죠. 밀리 말 듣고. 밀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대통령 각하 그냥 두는 게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조 로건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두는 게 더 싸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마크 밀리가?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냥 두는 게 더 싸다고 하더라. 더 싸다고? 더 위험하지 않고 그렇게 남겨두고 오는 게? 트럼프가 재차 설명했습니다. 더 싸다고 했다. 예. 나는 모든 비행기를 원하고 모든 탱크를 원하고 야간 추시경도 다 갖고 와야 된다고 미국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그는 이렇게 각하 그냥 두고 오는 게 더 저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달러짜리 새 비행기를 제트 연료 탱크를 싣고 나가서 파키스탄에 두는 것보다 그냥 거기 두는 게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트럼프가. 당연히 미국에 가져오든지 파키스탄
두든지 미군 기지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마크 밀리가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예. 트럼프가 정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인사 문제가 심각했던 거는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음모론 믿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모든 게 뭐 군이 더 뭐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제 럼블에도 누가 댓글에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예. 군이 트럼프를 지키고 있다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100% 장담해요. 100% 1000% 10,000%. 미군이 이렇게 트럼프를 지켜줬다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죠. 오히려 미군은 지금 트럼프를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군 그 장성들이 트럼프를 많이 안 좋아해요. 그게 지금 큰 문제예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일부. 그래서 마크 밀리는 너무나 스투핏했다. 너무나 바보였다. 그리고 현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건 반역 행위라고 봐요. 무기를 놓고 온 거는. 일부러 미국을 골탕 먹이게 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공산주의도 좋아하는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청문회 때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성전환, 군인들의 성전환도 찬성하지 않습니까? 마크 밀리는. 그것도 좀 웃기는 거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또 탈레반 수석 협상가인 몰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 당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트럼프 띄우는 얘기라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스나이퍼들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예, 압둘 탈리반이 이렇게 스나이퍼들을 통해서 미군을 많이 죽였대요. 특히 이제 오바마 때 많이 죽였다고 트럼프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뮬라 바라다하고 그래서 통화를 하고 그때 협박을 했죠. 야, 이 위성 통해서 이렇게 뮬라 바라다 집을 보여줬죠. 트럼프가. 그래서 야, 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거든? 그랬더니 너를 죽여버릴 거라고.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너 미군을 한 명이라도 더 건들면. 그래서 18개월 동안에 진짜예요, 이거는. 미군이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이게 바로 뛰어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그 세뇌당한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 한번 해보십시오. 전혀 몰라요. 자, 저 트럼프가 또 중국을 여기서 잡아야 된다고 중국 국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정부, 그러니까 시진핑 이런 사람들 중국을 이제 때려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도 또 했는데 그러니까 관세 폭탄 터뜨리겠다고 했습니다. 예, 트럼프만큼 중국을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중국 상대로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그 전 대통령들은 다 물러나는 모습 보였는데 중국은 잡아야 된다고. 이거 얘네들이 노동 착취, 특히 미국을 상대로 너무 많은 그런 무역 흑자를 올렸다면서 잡아야 된다고 거듭 강조를 했던 겁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대통령들은 다 물러났지만 트럼프가 처음으로 관세 때렸잖아요. 중국 상대로. WTO에 가입시킨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한때 호황을 누렸던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려는 노력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트럼프는 중국이 멕시코에 건설 중인 대형 자동차 공장에 대해 자신이 당선되면 그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에 100%, 200%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에서 할 수 없게 할 거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는데 여기 바로 박수 세례를 저희가 보내줘야 돼요. 솔직히 이런 모습에.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이든도 어쨌든 트럼프의 그런 관세 정책에 찬성을 해서 그대로 적용을 했잖아요. 관세를 빼지 않았어요. 바이든 때 참고로. 오히려 늘리면 늘렸지. 바이든도. 중국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이 왜냐면은 트럼프한테 꼼짝 못했거든요. 근데 그 진짜 그 팬데믹만 아니었으면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 할 수 있었는데
문제에 대해 중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하고 압박을 해야 된다. 트럼프 4년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베드 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중국을 잡아야 된다고. 중국을 잡아야 된다고. 중국은 정말 그 인권 탄압, 그 장기 밀매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정말. 물론 미국도 그렇다고 훌륭한 모습 아닌 건 맞습니다. 미국 딥스도 특히. 근데 이제 중국은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중국이 수백조 달러, 수백조 달러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팬데믹을 이렇게 풀리게 한 거에 대해서 그 지금 뭐 뉴욕 포스트에서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은 뭐 여기에 대해서 아직 사과도 안 했어요. 국제적으로 사과는 뭐 당연하고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된다. 자, 트럼프가 어쨌든 이렇게 자동차 공장 중국이 멕시코에 건설하면은 100%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당 공장이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죠. 이런 게 이제 바로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냥 인종에 꽂혀 있고 그런 사람들만 중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백인들 싫어하고. 하지만 그 앤디 김도 사실 그 백인이 85% 지역이에요. 백인들이 가장 제가 볼 때는 덜 인종 차별주의적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봐요. 백인 지역에서 오히려 아시안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큽니다. 백인 지역에서 아시안 의원들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보다. 김창준 전 연방 하원 의원도 백인 지역이었습니다. 처음에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으로 출마했죠. 공화당 후보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 오히려 더 그 인종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흑인이면은 너는 무조건 민주당 찍어야 돼. 이런 분위기잖아요. 인종차별 정책 펼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반드시 흑인 민주당만 찍어야 된다는 식으로 내러티브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슬르면은 그 흑인들은 탄압받고 셀럽들도 탄압받고 그렇잖아요. 흑인 셀럽들 트럼프 지지하면 그게 차별 아닙니까? 그게 인종차별 아니에요? 정치 성향 자유롭게 가지면 안 됩니까? 흑인들은 아시안들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가 향후 4년간 중국은 정말 잡아야 돼요. 왜냐면 중국 상대로 지금 미국이 너무 무역 적자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해야 돼요. 그리고 IP랑 이런 걸 많이 훔쳐가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에 있어서는 이제 영킴하고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님이 올바른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멕시코에서 이 자동차 공장이 만들어졌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중국. 그러니까 반드시 중국은 잡아야 된다. 트럼프가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그리고 팬데믹에 대해서도 징계가 따라야 된다고 봐요. 국제적인 차원에서 트럼프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 그래서 이번에 관세를 통해서 중국에 좀 확실하게 혼쭐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혼쭐 내야 돼요. 중국은.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께서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오베드 때부터 그런 기조를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중국은 잘하는 거죠. 미국이 못하는 거죠. 비즈니스를 중국 상대로. 트럼프니까 이렇게 중국 상대로 이런 레토릭을 구사했지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구사했어요? 대중 정책에 있어서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냥 꼼짝도 못했어요. 중국한테 휘둘리고 IP 다 뺏기고 이런 횡포를 부리는데 가만히 있었던 게 미국이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죠. 그리고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 때 많이 잡은 거죠. 그래도 중국 상대로 엄청난 그런 세수를 올렸대요.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때. 그러니까 두 번째 임기 때는 더 많은 세수를 올려야죠. 중국 상대로.
자, 조로건이 확실히 똑똑해요. 이런 거 물어보면은. 예, 조로건이 그렇게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방금 소득세를 없애고 얼마 전에 소득세를 없애고 관세로 대체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린 적이 있느냐? 진심이냐? 진심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미국은 1880년대와 1890년대에 상대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암살당했던 그 맥킨리라는 대통령이 관세 제왕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관세에 대해 아름답게 말했다. 그의 언어는 정말 아름다웠다. 적들이 큰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우리 미국 일자리를 빼앗고 공장을 빼앗고 노동자를 빼앗고 가족을 빼앗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큰 대가는 관세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 들으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특히 중국 뭐 한국하고 다른 국가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중국이에요. 그 1990년대 초반에 어리석게도 관세를 소득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저를 히틀러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하고 카말라가 그리고 민주당 진영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꾸 트럼프를 두고 히틀러하고 비교하고 그러는 거는 비유하고 그러는 거는 그만큼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민주당 진영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 굉장히 IQ가 낮은 여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카말라도 최근 인터뷰에서 인정했어요. 자기가 그 즉흥적인 대답이 안 된다고. 자기는 뭐든지 조사를 해야지 대답을 할 수 있다. 조사를 하고 대답하는 편이다. 아니 지난 3년 반 동안 내내 3년 반이 뭐예요? 지금 4년이죠. 4년 다 됐는데 내내 연구할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연구가 다 정리가 안 됐나요? 그러니까 또다시 약점이 드러나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 없고 카말라는 국경이 뻥 뚫리든 말든 뻥 뚫리면 좋아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안 좋은 점만 응원하고 있는 꼴이에요. 지금 카말라가. 그래서 카말라가 테스트 받아야 된다. IQ 테스트 받고 인지력 테스트 받아야 된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트럼프는 뭐 만점 받았다면서요. 인지력 테스트 2번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나이 문제가 아니다. 뭐 70대라고 80대라고 그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보면은 70대, 80대 리더들 중에 아주 뛰어난 리더가 많았다. 대단한 리더가 많았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지력 테스트는 받아야 된다. 카말라는 지금 이게 인지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세게 역공을 펼치니까 갑자기 주류 언론 입속 들어갔어요. 카말라가 또 횡설수설을 하니까 트럼프가 인지력 테스트 받아야 된다. 고령 리스크 이런 얘기가 갑자기 쏙 들어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리고 화석 연료를 워낙 세게 얘기하다 보니까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얘기도 쏙 들어갔어요. 최근에 보면. 조 로건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는 당신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셀럽 활동을 하지 않았느냐. 또 TV도 익숙하고 하지만 이렇게 그 40대 후반에 뭐 부통령이 되고 40대 후반에 부통령이 된 게 아니고 50대죠. 저기가 그 카말라는 부통령이 된 게. 어쨌든 얼마 전에 60세 생일 맞았습니다. 참고로 카말라는요.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럼 이건 조 로건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 출마하지 말든가 자신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너무나 큰 압박감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스타성이 있든 없든 그거는 그 사람이 타고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예. 자, 우리 조 로건이 왜 그동안에 계속해서 트럼프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다가 이제 와서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시오 바운이라는 코미디언 This Past Weekend 거기에 나와가지고 또 그것도 엄청나게 히트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인터뷰. 그래서 트럼프가 거기 출연해서 네가 이제 나를 인터뷰한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암살 당할 뻔한 모습 보고 이렇게 그 피격된 모습을 보고 인터뷰 해야겠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직도 상처가 있냐 그러니까 아직 상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딱 보여줬는데 그거 아주 작네요.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 스쳤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치유가 됐네요. 로건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Yeah, it's pretty good. Yeah, it's a little. It's not like some of the wrestlers, some of the UFC fighters. UFC 격투기 선수 아니면 레슬러 선수들이 그 당한 것만큼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스쳐지나가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내가 더 터프가이가 되긴 했다. 트럼프가 또 그렇게 밝혔습니다. 유머러스하게. 자,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공식 후보, 대선 후보 공식 지지를 거부했죠. 창사 이래 한 번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었던 워싱턴 포스트가 대다수 한국 한인이 언론인들이 신으로 떠받드는 언론입니다. 와포. 근데 여기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Our profession is now the least trusted of all. 우리 미디어 멤버들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 편집국에서 거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언론인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전 좀 드물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드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뉴욕터 와포 CNN, LA 타임스를 신처럼 떠받들기 때문에 그게 그 모양새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숭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죄 아니에요? 하나님 빼고. 예?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 하나님 빼고는 그렇게 숭상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숭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솔직히. 그럼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신문 대통령 지지 선언은 선거 향방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 그런 지지 선언은 해당 매체가 편향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인상만 만들 뿐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제대로 항변을 했고요. 그리고 또 2013년 이 신문을 인수한 이후 사주로서 내 행적을 보면은 알 거다. 예.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입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고려해서 카말라 부통령 지지 사설을 불허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NPR에 따르면은 오늘 오후까지 20만 명이 넘는 와포 독자가 디지털 구독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끄떡을 안 할 것 같아요. 제프 베조스는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넘버 2, 넘버 3 아닙니까? 전 세계 부호. 와포는 완전히 쓰레기 언론이에요. 쓰레기 언론. 와포는 진짜 완전 쓰레기 언론.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 그게 또 그 주도했던 그런 언론인데 또 나중에 단신 처리했죠.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이 조작했다고 단신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 그 보도는 와포가 하긴 했어요. 어쨌든 점수는 그건 그 정도 조그만 점수는 줘야죠. 보도는 했으니까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자, 돈을 내고 종이 신문이나 디지털 신문을 보는 와포 독자 총 250만 명 중 약 8%에 해당합니다. 20만 명 해지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와포 논설위원 3명이 그만두고 뭐 잘 그만둔 거죠. 그런 쓰레기 논객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프 베조스가 이렇게 썼어요. 그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방 의회보다도 인기가 없다. 지금 그 신뢰를 다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언론인들이 지금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Now the least trusted of all. 모든 부류 중에서도 가장 신뢰가 낮다는 겁니다. 연방 하원 의원들보다도 낮다는 얘기예요. 연방 상하원 의원들보다도. 그래서 우리 지금 언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프 베조스가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제발 한국 한인 언론인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예? 그냥 그대로 번역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투표기하고 비유한 거예요. 투표기 같은 경우에는 그 they must count the vote accurately. 이 투표기가 정확하게 투표를 제대로 그 카운트해야 된다, 계산해야 된다. 그리고 and people must believe they count the vote accurately.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투표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세고 있다는 걸. 그래서 신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제프 베조스한테 점수를 줘요, 진짜. We must be believed to be accurate. 우리 보도 내용들이 정확하다고
정확하다는 그런 인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It's a bitter pill to swallow, but we are failing on the second requirement. 언론을 지금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언론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한국 한인 언론인들이 봐야 돼 보고서 뭔가 느껴야 되는 대목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정확해야 하고 정확하다는 믿음을 받아야 한다. 삼키기에 씁쓸한 약이지만 우리는 두 번째 요건에서 실패하고 있다. 정확하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도도 안 하고 있는 거고 첫 번째 요건도 지금 틀려 먹었어요. 와퍼는. 사실상 민주당 프로파간다 머신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따진 겁니다. 이러니까 한국 한인 언론도 자동으로 그냥 민주당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화당 쪽 하면은 극우 백인 우월주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고 한심한 거예요. 정말 한심하고 유치원생 수준인 거죠. 사실 정치에 비해서는 정치 지식에 있어서는 한심해요. 한심해 정말. 그러니까 한인 언론 쪽에 제가 안 나왔으면 이런 얘기들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진실 내용들을. 대놓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너네들 민주당원들이잖아. 그냥 민주당 프로파간다 전당지 지금 맨날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제프 베이조스가. 자, 글 계속 이어갑니다. 시원시원해요. 제프 베이조스 쓴 거 보면은 대부분 사람은 미디어가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며 현실과 싸우는 사람은 패배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대부분 사람은 미디어가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으로 편향되어 있냐? 민주당 쪽. 한국 한인 언론 보시면 압니다. 예, 여기 미주 한인 언론이나 한국에서 보도하는 번역 보도하는 언론이나 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현실, 리얼리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현실과 싸우는 사람은 패배한다. 현실은 무패의 챔피언이다. 리얼리티는 당연하죠. 현실은 있는 그대로 현실이니까 예, 무패의 챔피언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신뢰도 하락, 영향력 감소에 대해 남 탓을 하기 쉽지만 피해자 사고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 속 시원하게 아주 썼어요. 제프 베조스 마음에 듭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제프 베조스 책을 지금 보려고 그러는데 예. 하나 지금 제가 그 도서관에서 빌린 게 있거든요. 자, 불평은 전략이 아니다. 우리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걸 통제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따끔하게 혼쭐을 냈습니다. 제가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인들한테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냥 메인스트림 미디어만 드립다 그냥 번역 보도하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이제 힘들다는 건 알아요. 반대쪽 박스 뉴스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누가 하셨는데 언론인분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실 정치 보는 거죠. 많은 분이. 그리고 애초에 왜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것 자체가 편향적인 느낌을 준다. 그래서 그 유진 메이어 과거 편집장 워싱턴 포스트 편집장 1933년부터 1946년까지 편집장을 했던 유진 메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아, 이것도 속 시원하게 썼어요. 이렇게 바꾸는데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프 베조스가. 제프 베조스가 원래 민주당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7,700만 불이나 잃었어요 작년에. 7,700만 불. 이렇게 돈 잃으면은 이게 또 사주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 물론 뭐 사주도 사주 나름 아니냐. 뭐 이상한 사주들도 있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제프 베조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사이코 같은 사주들, 정신 나간 사주들, 말도 안 되는 사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프 베조스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나름 훌륭한 그런 면모가 있는 사람이죠. 솔직히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만든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블루 오리진이라는 그런 그 에어로스페이스 컴퍼니도 만들고 대단한 사람이죠. 속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제프 베조스가 이렇게 딱 쓰니까. 이거 근데 번역 보도한 언론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그냥 우리는 안티 트럼프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그런 작정인지 예.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블루 오리진의 CEO 데이브 림프가 트럼프를 만나긴 했대요. 예, 만나긴 했다고 그럽니다. 뭐 만날 수 있는 거죠. 대통령 후보인데. 잘못된 건 아니죠. 이렇게 발표한 날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올바른 언론을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와포가 지금 완전 망가졌잖아요. 솔직히 누가 와포 있습니까? 누가? 제 주변에 와포 있는 사람 못 봤어요, 솔직히. 베조스가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했다. 선거 임박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어떤 구독자는 이렇게 70년 구독자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골수도 민주당원이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구독 해지한다 밝혔고요. 여기에서 벌써 근데 반역 행위가 나왔습니다. 20명의 와포 칼럼니스트가 워싱턴 포스트 웹사이트에 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게 큰 실수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항상 트럼프 상대 후보한테 지지를 했다. 민주주의에 위협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니 어떻게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됩니까? 사법부를 무기화한 게 누구예요?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을 만들어서 퍼뜨린 게 누굽니까? 자기네들이 민주주의에 위협되는 거 아니에요? 헌터 랩탑 스토리 가짜라면서요. 그걸 퍼뜨린 게 와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반하장이고 정신 못 차리는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이렇게 언론 정신이 어긋난 이런 삐뚤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상에서 사는 거죠. 내가 왕이야 하면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벌거벗은 임금이었던 거죠. 이 정신 나간 농객 20명. 자, 이거 보면 와포 칼럼니스트 중에 보수 칼럼니스트래요. 이 라벌 케이건이. 근데 이 사람이 안티 트럼프거든요. 꼭 보면은 보수 농객도 안티 트럼프. 이런 정신 나간 행동만 보이고 있었던 게 와포입니다. 그러니까 와포의 실체가 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제프 베조스가 올바른 사주구나. 이 생각은 저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그 아마존 같은 회사를 차릴 수 있었구나.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아마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랬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구독자를 지금 질질 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칼을 뽑아든 것도 아니죠. 그냥 후보 지지하지 말자 이제 이런 건데 트럼프를 지지한 것도 아닌데 이 난리를 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제프 베조스가 이렇게 결정을 내는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반발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워터게이트 스캔들 폭로한 밥 우드워드하고 카라 버넌스틴 이 둘도 저는 정신 나간 인물들이라고 이 사람은 가짜 뉴스도 퍼뜨렸어요. 책 통해서 그 트럼프에 대한 책 썼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선 후보 지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저 정신 나간 듀오가 나쁜 놈들이에요. 얘네들도 보면 하는 얘기들 보면 그냥 퓰리처 상 받았다고 대단하다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강 소설가도 저는 별로 좋게 평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책 한 권 그분 책 한 권만 읽은 건 맞는데 다른 책은 아닐 건데 어쨌든 상 받은 거는 채식주의자 통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책이 이상해요. 저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막 대단하다. 퓰리처 받았다. 노벨 받았다.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봐요.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노벨, 퓰리처가. 다 기득권 쪽인데 글로벌리스트.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어젠다에는 맞았던 거죠. 한강도. 예. 근데 한번 채식주의자 그거 보고서 뭐가 대단한지 그럼 알려주세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역대급이었거든요. 정말 안 좋은 책으로. 가장 저는 제가 본 책들 중에서 솔직히 제가 나이 들고 읽어본 책인데도 역겨웠어요. 너무 내용들이. 역대 최악급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쇼츠에도 그렇게 올렸는데 자 그리고 LA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스에 이어서 USA 투데이 급진 좌파 언론인 USA 투데이도 이번에는 카멀라 해리스 우리 지지하지 그 어떤 특정 후보도 지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결국에 이 말은. 그 이유는 이번에 그 USA 투데이 대변인 얘기했는데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선거는 로컬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로컬 언론을 보고서 판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넷이 모기업이죠. 가넷. 예. 그래서
잘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지하면 안 돼요, 언론들이. 이런 신문사들 맨날 좌파 민주당 편만 들 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메가 앨범인 할인 혜택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인 진실정치 넣으시면 되고요. 할인 코드 W20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프로모 코드. 자, 이제 대선까지는 지금 이제 사실상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긴장되고요. 트럼프가 반드시 이번에는 당선돼야 된다고 봐요. 절박한 심정이에요, 저도. 이번 선거는 절박한 심정이고 얘네들이 무슨 장난질 할까도 걱정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그 미주 한인 여러분께서는 꼭 이번 투표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카말라를 찍을 거면은 참여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정말 클리셰한 표현이지만 정말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저희 미래 운명이 걸려 있는 그런 승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트럼프 캠프를 좀 많이 이렇게 도와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선거 정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투표 꼭 참여하시고 조기 투표, 우편 투표, 뭐 당일 투표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